반갑습니다. 오늘 8번째 우리 포럼 교양 강좌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오늘 9월은 육당 최남선의 종손이신 최학주 박사님을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10월로 미루시고, 오늘은 우리 다시 내가 만난 잊지 못할 사람 18번째 시리즈로 나의 장인 우만형 이라는 분, 그러니까 전 내부부 차관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모르시고 계시는 포토메 포럼 회장 이영묵 회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이 포토메 포럼에 이분에 대해서 강연을 하실 것인데, 이분은 제가 왜 이분 하는 걸 꼭 아시게 될 거예요. 회장님이라는 얘기보다 작가나 소설가로 불리기를 참 좋아하셔요. 아주 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 회장님한테 작가로 불러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영묵 회장님과는 제가 한 23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로서, 또 우리 선배님으로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항상 만나면 서로 좋지 않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영묵 회장님은 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영묵 회장님은 지금 말했듯이 회장님으로 불리워지는 것보다 작가 혹은 소설가로 불리주는 이유가 곧 나타날 겁니다. 아무튼 서울에서 출생하셔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1979년까지 섬유 수출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같은 해에 미국에 이주하셔서 워싱턴 DC 지역에서 식품 제조와 도매업 사업을 하시고 2004년에 은퇴하였습니다. 은퇴 후에, 물론 은퇴 전에도 그랬지만 은퇴 후에 적극적으로 워싱턴 문인회 회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워싱턴 문인회 회장으로도 역임하시고 현재는 문인회의 상임 고문으로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계시면서 팔복 문학상, 문학의식 작품상, 창조문예 해외 문학상 등을 수상한 소설가로서 절규, 워싱턴 도박꾼, 워싱턴 달동네, 워싱턴에서 3박 4일 등의 장편 소설, 그리고 2003년 이민 100주년 기념 사회를 주관한 단편 소설 우리들의 초상화와 또한 꽁트집 갈자 꽁트 2집, 그리고 수필집으로는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게재된 칼럼을 모아서 워싱턴에서 살며 생각하며를 출간하셨습니다. 그 외에 단편 소설, 첫사랑, 군무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죠. 이제 아시죠? 왜 소설가, 작가로 불리지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아무튼 우리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장인 우리 우만형 맞죠? 지금 말해놓고 어떻게 하네. 그래서 우만형 그 주제와 함께 우리가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또 언급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 우만형 아버님 되시는 우상용님의 인물 소개와 그에 따른 에피소드를 진지하게 재밌게 실감있게 엮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전부 다 함께, 저는 올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애국자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쁜 생활에서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그 옛뿌리를 찾는 그 시간에 조인하셔갖고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우리 여기 모이면 순수하시고 참 정말 보람있는 좋은 분들끼리 만납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하면서 우리 이영묵 회장님의 소설가님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저 옛날에는 그 조상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았죠. 너 당신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 영자, 꽃뿌리 영자에 잠자는 목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영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그리고 사진도 사실은 이상하게 영혼을 뺏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사진도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안 찍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1910년대에 찍은 사진이에요. 거의 상상도 못할 사진인데 이게 누구 사진이냐면 저희 장인의 할아버지 사진입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사진입니다. 개성에서 아주 성공한 그 기업가로 장사꾼인지 재벌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걸로 유명했었냐면 그 장날 마차를 끌고 와서 장작을 팔고 가고 또 뭐 시골에서 그 장날 무슨 뭐 약초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팔면 다 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조건 이분한테 갖다 놓으면 무조건 다 사줬대요. 그리고 따뜻한 뭐 밥 한 끼 먹고 가게 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뭐랄까 존경의 대상이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철시를 했어요. 그날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그 장사를 치는데 전부 다 이게 1910년대에 장사 찍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래된 사진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장인의 아버님 성함이 우상용입니다. 이분이 아주 입지적인 분이에요. 하세가와 총독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토가 그 총독으로 취임을 했죠. 그때가 언제냐면 1920년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3일 기념 3일 만세 사건이 난 다음에 무단 정치에서 그래도 좀 다시 이렇게 좀 문화 정치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눌러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1920년대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발간이 되고 그리고 총독부에서 몇 명한테는 그 여권을 발행해서 해외로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윤치호 씨가 누군지 아시죠? 윤치호 씨는 많은 사람들이 뭐 친일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 엉터리 같은 조선조에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본 밑에서 법이 있는 데서 사는 게 더 낫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좀 일본어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친일파 욕을 많이 듣는 분이지만 그분이 다시 총독부에서 만든 다시 여권을 가지고 또 해외를 나간 모양인데 그 다음에 받은 분이 이분이에요. 우상용이라는 분이에요. 1920년 여권번호 2호를 받아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감리교 그 학교가 있는 말인데 거기서 학교 댕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예일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예일대학교에서 폐가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입학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예일대학교 문턱은 갔지만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땅을 몇십 에이크를 사가지고 거기서 농예를 했어요. 근데 농예 특히 뭘 했냐면 소위 본제, 일본 사람들 본사이라고 하죠. 본제.
그 이제 분재 산업을 해가지고 이분이 그 뉴욕에 있는 많은 그 백화점에 그 분재를 팔면서 돈을 많이 번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분재를 처음으로 보급시킨 분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꿀술술이 돈을 버시다가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1929년이 무슨 해죠? 미국의 대공황이죠. 그래서 그냥 뭐 그 대공황으로 큰 저희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10불짜리, 50불짜리 같은 그 주식이 1전, 2전 그리고 그냥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이 주식, 저 주식은 여러 가지 주식을 산 모양인데 대부분은 그 1전짜리 주식도 다 없어져 버렸는데 몇 개의 주식은 1전짜리가 다시, 그러니까 10불짜리가 1전짜리가 됐는데 이게 다시 또 10불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꽁꽁 뛰어가지고 아주 포춘을 맺는 것 같아요. 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됐는데 이분이 그 부자가 된 다음에 부자로서의 그 은행인 게 아니고 그 미국에 있는 그 미국에 와 있는 교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줬어요. 그 저희 전동의 저희 이승만 대통령도 얻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뭐 장덕수, 조병 뭐 어떤 거기서 미국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이분의 돈을 안 쓴 사람이 없고 그 또 하나 그 에피소드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월터 초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아버님이 그 군정 시절에 지금으로 치면 보건부 차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장관이었는 보건 차관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찾아오니까 자네 의사가 되려면 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의사들 보면 이렇게 회중식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맥막 셀 때 이렇게 똑똑똑똑 하면 그 1분 하면 몇 번씩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거 LG를 그걸 사서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월터초가 그 LG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갑으로.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게 돈을 번 다음에 자기는 나오진 못했지만 개성에다가 정말 대호 저택을 지었어요. 이게 그 개성에 있는 그분 집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상상도 못했지만 앞에 말 타고 앉아 있는 게 그 우상룡이라는 분입니다. 이 집이 말이죠. 군정시절 때 하지 장군이 와서 목어가기도 했고 판문점에서 남북 그 딜을 할 때 북측 그 이 대표단이 여기서 숙소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판문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이제 대동아 전쟁, 그러니까 일본 미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 이제 그 호스턴에 있는 그 뭐야 이 수녀들 또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호스턴의 국민학교부터 호스턴 여고까지 전부 다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호스턴의 재단 이사장을 했어요. 거기서 보면은 저 위가 맨 위에 있는 게 호스턴에 있는 그 일하던 수녀님 사진이고 그 옆이 우상룡 선생이고 이것이 호스턴 유치원 사진입니다. 제 장애인인데 미남이죠. 그보다 이 옆에 있는 분이 제 장모인데 미녀죠. 네. 저 우리 장인이 좀 옛날 자유당 시절 때
건달이 있고 한량이 있고 서북 청년단 같은 조직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군 프라마트가 뛰어다니던 그런 깡패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인은 내가 보기에는 그 건달 한량 정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큰 돈만 보내주고 그 자기 아버지가 안 나오시니까 무슨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돈만 갖다 주는 걸 생각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또는 미국에 대한 그런 동경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더군다나 장인이 6살 때 미국 가서 그 아버지가 미국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일제시대니까 전부 다 연희 전문 댕기다가 와세다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와세다 대학에서 와가지고 좀 걸렁걸렁거리고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장모가 유치원 보호모를 하는데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냥 결혼을 그때 시간에 중매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이 장모 장인 사진인데 약간 좀 한량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난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자회장 말기 때 말이죠. 이 백순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순성. 이 사람이 시공간 관장이에요. 우리 장인하고 백순성 씨하고 양질의 자유당 한량, 그 다음에 김도환이는 제가 알아듣기는 우리 장인 얘기가 양복 속에 꼭 칫솔 하나만 가지고 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서 붙고 주머니 뒤져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술 먹어 다니는 작은 건달이었고, 그 다음에 서북 청년단 운운하면서 이화령 같은 사람이 그 명동에서 방공 우파로 이렇게 좀 깡패 조직 깡패 짓을 하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 장애는 그 백순정 씨라는 그 시공 관장하고 둘이서 죽이 맞아가지고 한량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장애 나오고 흉보를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좀 상당히 뛰어넘는 얘기인데요. 우리 역사상에 그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북에서 6.25 때 서울을 점령하면 3일 만에 남한의 사람들이 봉기를 해서 그 적화가 될 거다. 들어갈 필요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봉기가 없었어요. 봉기 없었던 게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큰 기용설이라고 그럴까? 조봉암 씨를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분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초대 농림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주들한테 현재 시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라서 뭐 30원, 40원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가증권을 해가지고 땅을 뺏어버리고 너 몇 년 안에 이거 받아가지고 꺼져 하고 지주를 지가증권을 주면서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소장인들한테는 이건 네 거다. 이건 네 땅이고 네 소장을 내는 그런 식의 걸로 계속 몇 년 내면 이거 다 네 땅 된다. 그러니까 6.25 때 그런 남한에서 아무런 그 봉기가 없었고 평화스러웠었어요. 사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 씨를 초대 농림부 장관 썼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힌 용병술이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진보당 이름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 자유당에서 보니까 이게
앞으로 위험한 존재가 될 위험한 존재가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 조봉암 씨를 빨기로 몰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춘천 어디를 가 있는데 조봉암 씨 체포령이 내려졌어요.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조봉암 씨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그리고 자기가 경찰서로 찾아왔어요. 내가 왜 빨갱이고 내가 왜 추수비를 당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문에는 체포를 했다고 그러고 체포를 했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기사를 크게 냈었죠. 그때 우리 장인이 그 내무부 차관을 할 때인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거 사슴몰이 하는 식으로 슬슬 몰아서 이북으로 보내면 좋을 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무부는 옛날에 경찰청장이 없었고 치안국이 있었어요. 이 치안국장이 이강학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경무대거든. 경무대 곽영주 씨한테 저 우차원 저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이 저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이북으로 뭐든 돌려보내라고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스터하고 똑똑하구만 그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창하고 부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스터 우라고 부르면 그건 내가 널 신임한다. 넌 똑똑한 놈이다 하고 그게 힘을 준다는 엔도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우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강학이니 뭐니 국소리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나중에 이 조봉암 씨의 사위가 이봉래라고 영화 감독이에요.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이분이 나중에 일식집에서 만나서 전화 먹는데 이봉래 씨가 와가지고 그 일화를 잘 압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뒤풀어 갔지만 조봉암 씨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세월이 좋을 때 이승만 대통령 옆에 왼쪽에 앉는 분이 제 장인이고 그때 경찰 저희 치안국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경무대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 장인이 아까 건달이라고 한량이라고 그랬지만요. 그 재미나는 몇 개의 일화를 얘기를 하면 우리 장인이 와세다를 졸업한 다음에 철도국에 들어갔었어요. 철도국에 그때는 만주까지 뻗어나간 데서 그 철도국이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죠. 철도국에서 일을 하다가 일화가 한 번은 철도국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아까 개성 집에 가가지고 큰 파티를 해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기생 파티 요란하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철도국에 일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지가 우리가 우만형이라는 사람을 우군 했었는데 앞으로는 우씨라고 부르주자 해가지고 그거 갔다 오는부터는 본칭이 우군이 아니고 우상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여튼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개성에 공진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만주가 여기 무슨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화도 많지만은 만주에 가서 농업 경영
서민 금 고르는 거를 처음 시작한 분이 공진항이라고 4대 농림부 장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개성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공무원이 쫓아다니면서 처음 해방되고 나서 전 직장이 그 농협 전신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농협의 이사가 중요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간두고 이제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 우상용이라는 그 아버님이 이 군정시대 나와가지고 그 군정장관하고 그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갔는데 집자가 전복이 돼가지고 불행하게도 그분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좀 불러라.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무차와 제 장인이 꼭 좀 어른애처럼 보인 모양이에요. 넌 들어가서 이기붕이한테 가서 좀 배워라. 그래가지고 이기붕이 가방모찌를 얼마 했었어요. 말은 가방모찌인지 장인에게는 비서실장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시절에 비서실장 같은 거 같지는 않고 전 가방모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때를 썼는지 나 국회에 가고 싶소 해가지고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 사무차장을 했어요. 사무총장이라는 사무차장입니다. 그때부터 장이 이상하게 꼭 남바 투맨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채관을 했어요. 아니, 사무차장을 했어요. 근데 아주 그 괴짜 같은 일화가 지금 그 국회에서도 큰 일화로 남아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야가 크게 대립을 해가지고 서로 법안을 하나 놓고 여는 이 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야는 이 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법안 신청서를 가지고 봉투에 집어넣고 3일 동안 잠적을 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3일 후에 보니까 다 우스거리가 돼버리고 그게 전부 다 파기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도 그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고 연하 야나 그거 좀 해볼 만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내무부 차관해라. 그래서 내무부 차관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얘기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재밌어요. 그래서 내무 차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있는데 인기가 좋으니까 내무 차관 자리를 끼어차가지고 다시 이제 아까 그 조롱함 같은 사건도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국회 상원처에 이제 얘기한 그 몇 가지 굉장히 큰 것 같았어요. 뭐냐면 그 국회 사무처에 전용 운전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운전사에서 제일 인기가 없었던 사람이 정치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치워 죽여가지고 그 제일 인기가 없었던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을 쓰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써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그 사람이 운전선수가 아니라 그 집 무슨 저것처럼 그런 충성심을 그런 일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일본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좀 바람을 폈는지 좀 어머니는 일본 여자고 좀 출생이 좀 묘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무 차관 실투로는 복도에다가 책상 갖다 앉혀놓고 내가 비서요 해가지고 민비서라는 사람이
직접도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붙어서 앉아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도 반적이 좋아가지고 제가 모든 뉴스 릴리스 같은 거 그 사람이 전부 다 하고 오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합동통신 통총장인가 그것도 한 사람이 있어요. 민비서라고. 묘하게 이런 에피소드도 많이 있어요 이번이. 그것도 무슨 근데 저희 4.19가 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쳐들어왔는데 그래도 인기가 좋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쳐부시자고 했는데 말려가지고 4.19 때 아무런 그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서도 그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 4.19가 나고 나서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학사 경찰행이 있었어요. 그냥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경찰이 되는 학사 경찰행이 있었죠. 그때는 4.19에 의거에 그냥 앞장서고 이놈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의협심에 이제 학사가 됐는데 현실은 돈 한 푼, 뭐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에 이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건 에피소드입니다. 이 학사 경찰이 세방살이를 성북동에서 하고 하면서 자기 집사람이 애를 낳게 됐는데 사글세 빵 나는 것도 미역국 정도가 아니라 사글세에 월세도 낼 만큼 돈이 없었는 모양이에요. 짜증이 나서 이제 성북동 그 시골길로 집으로 올라가는데 길가에 그 아줌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걸 방해하니까 신경질이 나가지고 밖에 뻥 찼대요. 비키라고. 그랬더니 우르르 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용돈을 집어넣어 주더래요. 밖에 차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용돈만 떨어지면 지나가다가 밖에 몇 번 뻥 차면 용돈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장인 집에 와가지고 나중에 울면서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아직도 시험. 자 이제 그다음 얘기를 이제 그래가지고 자유당 때 저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할 때 그래도 옛날 자유당 시대의 인물들도 폭넓게 포섭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민관식하고 저희 장인하고 두 사람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성북구에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공천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성북 갑구가 그때 누구였었냐면 조명옥 씨의 장남 조윤형이라는 사람이 성북 갑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진정도 아니라 참패를 했죠. 근데 그때 보면 우리 또 자인이 귀가 얇았는지 뭐 산동네에서 무슨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여기 수돗물만 넣어주면 몇백 편은 내가 장담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정처없이 돈 뿌리고 낙선하고 돈도 안 날라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큰 부잣집 아들로 돈은 그저 가서 생기는 건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유당 시대 때 말이죠.
그때는 모아면 국영기업체, 뭐 불아파트면 하나쯤 부동산 하나쯤 더 가질 수 있었었고, 또 가만히만 있어서도 여기저기서 주머니에 찔러줄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개성 사람으로서 그 이정림, 이회림, 또 그 지금 저 가든 호텔하고 국도극장 중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무척 많이 그 지원도 해줬는데 돈 한 푼 받은 게 없어가지고 미국 올 때 나가는 사람들이 저 장인이 큰 돈 뚱쳐가지고 왔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별일 없이 오셔서 가지고 그 청렴인지 무능인지 하여튼 미국 오셨을 때 돈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얘기의 전부인데요.